과거에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나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란과 역모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죠. 남자들이 일으키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는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싸움에서 지는 쪽의 여자들은 이긴 쪽의 전리품이 되어 노비가 되거나 성놀이개로 전락해버리곤 했었기 때문이죠.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도 여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했고 돌아오고 나서도 환영여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선 내에도 수많은 역모 사건들이나 작고 큰 사건들에 연루되어 많은 남자들이 죽고 나갔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버렸죠. 1453년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모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인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였던 단종 또한 강원도 영월로 귀향을 보내버렸고 성삼문, 박팽년, 하위치, 유흥부, 이계, 유성원 등 6명의 신하들은 단종을 복귀시키고 세초를 암살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결국 계획이 탄로나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이 처형된 6명의 신하들을 사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욕신 사건으로 인해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역모죄로 몰린 남자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죽은 남자들과는 다른 운명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처형당한 남자들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 누나, 여동생 등 여성들이었죠. 이들은 불과 어제까지는 양반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의 노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의 노비로 전락한 여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수양대군은 왕이 되고 나서 역모죄로 처형된 사람들의 아내와 딸, 누나, 여동생, 어머니 등을 공신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었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상품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시기였습니다. 세조는 사욕신 박팽년의 아내를 영의정이었던 정인지에게 하사했죠. 박팽년이 죽을 당시 나이가 39세였으니 아내인 옥금도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팽년의 며느리 이씨까지 정인지의 노비가 되었죠. 거기에 더해 세조는 김종서의 딸 숙희와 며느리 내은비도 정인지의 노비로 주었습니다. 그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의 아내와 딸, 며느리 등이 하루아침에 죽이던 살리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성사문의 아내 차산과 딸 효옥은 박종우에게, 유성원의 아내 미치와 딸 박대는 한명회에게, 그리고 하위지의 아내와 딸은 권원, 유흥보의 아내는 권반, 이계의 아내는 강민경에게 하사했습니다. 현재도 충신이라 일컬어지는 사육신의 아내와 딸들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자들의 노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세조가 공신들에게 나눠준 일명 역적의 여자들은 총 173명에 달했고 야사에 의하면 신숙주는 세조에게 고작 18세밖에 되지 않았던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조가 거절했다고 하죠. 하지만 신숙주는 조완규의 아내와 딸 최면의 누나를 하사받았습니다. 간혹가다 양반이었던 여자들이 노비가 되었을 때 그 노비를 하사받은 양반집에서 그녀들을 잘 대해준 경우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반집 남자들은 여자 노비들을 하룻밤 잠자리 상대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의 집안의 노비로 들어간 여인들 역시 그런 식으로 마치 성놀이개처럼 유린당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심지어 동이었던 사람의 아내나 딸을 자신의 첩으로 삼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일만 하고 잘 씻지도 못하던 여자 노비들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정하고 깔끔했던 명문 양반집의 여성들이 이런 검은 속의 양반들 눈에는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겁탈당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심지어 노비가 주인을 신고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인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여자 노비는 남자 노비와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결혼은 이미 했던 여자였다 하더라도 계속 아이를 낳아 주인의 재산은 불러야 했기 때문에 다시 노비와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위해 따뜻한 방도 아닌 헛간이나 창고 등의 장소에서 당했어야 하는 그녀들에겐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겠죠. 그렇게 노비로 몇 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풀려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미 온갖 능욕은 다 겪었던 그들은 이후 비구니가 되어 속세를 떠난 삶은 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의 노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인으로 강등된 단종의 아내 정순황후 또는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고 단종의 누이였던 경혜공주 역시 비구니가 되어 평생 조용한 삶은 살았다고 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이긴 사람만 살아남았던 과거였지만 패배한 쪽 여인들의 그 이후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옛동료들의 아내와 딸, 며느리, 심지어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들까지 노비로 하사받고 그런 그녀들을 능욕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여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